우리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일반 저희 교재 536쪽에 우리 재무제표 일반 지금 나가는 거는 그냥 이론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계산 문제 아닙니다. 이론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일반 가장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재무제표의 정의, 재무제표가 뭐냐 이거죠. 재무제표의 정의. 자, 재무제표란 보세요. 재무제표 요소에 재무제표 요소는 5가지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죠. 과 보고기업에 대한 청구권. 청구권은 자산에 대해서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부채와 자본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고 청구권은 부채 자본이야. 그럼 자산, 부채, 자본이죠. 자산, 부채, 자본 및 경제적 자원의 청구권의 변동. 이 청구권의 변동은 재무성과예요. 재무성과. 재무성과는 뭘로 나타나죠? 재무성과는 경영성과도 있고 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이 있죠. 그죠? 예.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것이 재무제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재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에요. 기업이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재무제표는요.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한다.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한다. 우리 그럼 연결재무제표가 말고 또 뭐가 있냐? 개별재무제표라는 게 있죠. 여기서 연결재무제표라 하면 연결재무제표는 여러 개의 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작성하는 통합된 재무제표.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면 그룹화되어 있잖아요.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자기 것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회사들, 자회사 거를 다 통틀어서 하나의 재무제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연결재무제표라 그래요. 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는 왜 작성하느냐 이거. 재무제표의 목적은 간단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재무제표의 목적은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앞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과 기업의 경제적 자원, 자산이죠.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야. 이 자산에 대한 경영자의 수탁 책임. 자, 기업의 자산은 보세요. 기업의 자산은 한정돼 있어요. 비한정이에요. 한정돼 있죠. 비한정이란 얘기는요. 자산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회사가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 삼성 있잖아요. 삼성도 마찬가지야. 삼성도 자산은 한정돼 있지 비한정이라는 말씀은 안 돼. 한정돼 있죠. 그럼 기업의 자산이 한정돼 있는 이 자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 창출에 효과를 얻느냐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책임이야?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경영자는 10,000원을 갖고도 10,000원을 벌어. 근데 어떤 경영자는 10,000원 갖고 5,000원밖에 못 벌어. 그건 경영자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 능력을 판단하는데 재무제표가 이용된다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 정보 이용자예요. 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목적은 크게 2가지야. 하나, 미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 2번째, 경영자의 수탁 책임.
알았어요? 기업의 자산은 한정되어 있다. 그 한정되어 있는 자산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갔습니까? 그거는 누구의 책임이야? 그건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거야. 그게 경영자의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걸 우리는 수탁 책임이라고 불러요. 알았습니까? 자, 넘어가서. 자, 재무제표, 전체의 재무제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죠. 전체의 재무제표, 예, 재무상태표. 원래 정확한 이름은 기간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야. 근데 우리는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그냥 포괄손익계산서 그러죠. 정확한 이름은 이게 정확한 이름이야. 근데 뭐라 그래?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자, 우리 전체의 재무제표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명칭 이외의 다른 명칭을 쓸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맞잖아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기간손익과 기타포괄손익계산서 이러거든요. 정확한 명칭을. 근데 우리는 흔히 뭐라고 써요? 그냥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고 말잖아. 그게 다른 명칭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의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무상태표가 1이면 손익계산서도 1이다. 자본변동표도 1이고 현금흐름표도 1이다. 다 중요하다 이 소리야.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균등하게 나타내야 한다. 알았습니까? 됐나요? 자산부채 자본이 중요하다면 수익과 비용도 중요하다 이 소리야. 자산부채 자본만큼 수익과 비용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산부채 자본이 중요한 만큼 수익과 비용도 중요하다. 알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일반사항.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재무제표 작성할 때 뭐라고요? 지켜야 할 사항 8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8가지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봐요. 따라해봐요. 공개발, 중상, 보비표. 자, 여기다 쓸까? 공, 개, 이거 개 요런 개자야. 이런 개자. 요거야, 요거야. 요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개새끼 개자지. 그 개새끼 개자가 아니라 자기 개발할 때 개자. 개, 발. 알았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딱 각인이 돼. 공개발, 중상, 보비표. 8가지야. 알았어요? 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사항 8가지. 뭐라고요? 공개발, 중상, 보비표. 어떤 사람이 운동장에서 공치기를 하다가 공차기 하다가 뭐 했다? 개발질을 했다. 그럼 개발질하면 다치지? 그래서 중상을 입었다. 약 이름이 뭐야? 보비표. 보비표라는 약을 발랐다. 공개발, 중상, 보비표. 알았습니까? 자, 그럼 제일 먼저 공. 공은 공정한 표시예요. 뭐라고요? 공정한 표시. 그게 재무제표는 어떻게 해라?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해라. 알았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은 어떻게 표시한다? 공정하게 표시해라 이 소리예요. 알았어요?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라는 거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 흐름을 어떻게 표시해라? 공정하게 표시해라 이 소리야.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게 공정한 거냐? 여기 봐야 돼요. 어떤 게 공정한 거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한 재무제표는 공정한 재무제표로 본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꼭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하라는 얘기죠. 됐나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알았습니까? 됐나요?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네가. 정보 이용자들이 우리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했다는 내용을 지네들이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디다가? 주석에다가. 주석에다가 이 재무제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것임을 주석에 나타내 줘야 돼요.
알았습니까? 주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제때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한 경우에 그러한 준수 사실을 어디에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해야 돼. 알았어요? 됐어요? 다만 여기 봐야 돼. 다만 한국제때 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모두 충족했을 때 주석에 어떻게 기장하는 거야?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장을 하는 거야. 근데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야. 일부가 왜곡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주석에다가 이 재무제표가 한국제때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것이다 라고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제때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회계정책을 써야 되죠. 회계정책은 인정하는 거 써야 되죠. 근데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이게 공정한 표시예요.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는 계속기업이에요. 무슨 기업이라고요? 계속기업. 계속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우리 기업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회사의 영업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제하에 작성하라는 거야. 그럼 계속기업의 반대가 뭘까? 계속기업의 반대가 청산 또는 중단이야. 중단. 청산기업 또는 중단. 알겠습니까? 근데 청산을 전제로 작성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계속기업을 가정해서 작성하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요, 경영자는요, 우리 기업이 계속기업인가의 여부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돼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중단이나 청산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의도가 없다면 우리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청산이나 중단할 의도가 있다면 그때는 계속기업을 작성을 안 해도 돼요. 그때는 중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돼. 알았죠? 평가해야 되고, 기업을 청산하거나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중단 이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요? 됐죠? 계속기업의 반대가 뭐라고? 청산이야, 청산. 청산은 뭐야? 청산이나 중단이죠? 청산은 뭐야? 나 내일 장사 안 할 거야. 그럼 오늘까지 그냥 다 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어요. 모든 자산과 부채는 시가로 써야 돼. 모든 자산과 부채는 뭐로 쓴다고요? 다 시가로 표시해야 돼. 그리고 남는 거 다 주주에게 어떻게 해야 돼? 다 돌려줘야 돼. 그리고 청산하는 거야. 알았죠? 자, 세 번째 발생 기준이죠. 발생 기준. 자, 우리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 수익 인식 기준에는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 앞에가 현금 흐름을 제외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현금 흐름을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작성한다. 됐어요? 그러면 현금 흐름표는 뭘 갖고 하라는 거야?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갖고 하라는 거야. 그럼 손익계산서는 발생 기준으로 하라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세요? 네. 자, 네 번째 중요성 및 통합 표시. 자, 중요성 및 통합 표시예요. 그러면 중요성에 따라 통합하던 안 하던 하라는 얘기야. 알았죠? 자, 중요성 및 통합 표시는 봅니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해서 표시한다.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요. 우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 여기서 항목이라는 것은 계정 과목을 얘기하는 거야. 계정 과목. 계정 과목 많이 있죠? 뭐 현금, 뭐 보통예금, 당좌예금, 상품, 재고자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 얘기하는 거야. 이런 항목들에는 유사한 항목이 있죠. 유사하다는 얘기는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는 상이한 항목이 있죠. 상이한 항목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상이한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상이한 항목은 어떻게 한다? 구분한다. 무조건 구분한다. 상이한 항목은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유사한 항목, 무슨 항목? 유사한 항목은 뭐야? 비슷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통합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 봐야 돼.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라 이 얘기가 아니야. 유사한 항목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걸 따지라는 거야. 중요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중요하면 구분해줘라.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해라 이 소리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라 그러면 틀리는 거야.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해서 표시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해 표시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어떻게 한다?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 잡아. 여러분들 현금과 당좌예금을 한번 볼게요. 현금, 당좌예금. 다시 현금과 예금. 여기 쳐다봐봐요. 여러분들 현금과 예금이 유사한 항목이야, 상이한 항목이야? 유사하지. 우리 친구한테 야 친구야 돈 좀 빌려줘 그랬어. 그놈 돈 굉장히 많거든. 아주 그런 거를 떼부자라 그러잖아. 그지? 친구야 돈 좀 빌려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얼마나? 한 100만 원만. 야 내가 100만 원이 어딨냐? 있잖아 임마. 와서 주머니 뒤져봐 임마. 하나도 없어 임마.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지금 예금 통장에 돈 많잖아. 그거 좀 빌려줘봐. 그랬더니 그거는 현금이 아니야 임마. 예금이지. 그거 웃기는 짬뽕이죠. 우리는 현금과 예금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금과 예금은 유사한 항목이에요.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 현금으로 갖고 있으나 예금으로 갖고 있으나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현금 및 예금을 통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게 통합 계정이에요. 알았어요? 자, 여기 잠깐 봐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름을 쓰죠. 근데 상품을 팔면서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이라고 하죠. 그럼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음은 둘 다 외상값 아니야. 둘 다 받을 돈이잖아.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은 둘 다 그냥 돈 받을 돈이니까 중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통합 계정이라고. 이해가세요? 됐어요? 자, 여러분들 여비하고 교통비하고 뭔 차이야? 여비하고 교통비하고 무슨 차이지? 달라 사실은. 여비는 시외 출장비야. 그 여비 안에는 차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먹고 자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에? 근데 교통비는 순수하게 차비야. 근데 우리는 여비와 교통비는 비슷하거든. 그게 여비, 교통비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통합해서 뭐라 그래? 그래 여비, 교통비 그러는 거야. 그런 게 통합 계정이야. 알겠어요? 그럼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하는 거예요? 자, 토지하고 건물은
토지와 건물은 유사 항목이야, 상이한 항목이야? 다르지. 토지하고 건물이 어떻게 같냐? 당연히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별개의 계정으로 쓰는 거야. 토지, 건물이라는 건 따로따로 써. 이해갔어요? 그게 상이한 항목이야. 알았죠?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봐야 돼. 우리 회사가 토지가 2개야. 하나는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됐죠? 또 하나는 저기 지방에 토지 있어요. 그건 내가 쓰지도 않아요. 그냥 사놨어요. 집값 오를 것 같아. 땅값 오른다 그래서 사놨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저기 영업용 우리가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와 저기 있는 토지는 유사한 항목이야, 상이한 항목이야? 그 유사한 거야, 상이한 거야? 이거 못 맞추면 오늘 집에 가서 굶어. 밥 먹지 마. 상이하다는 사람은 굶어야 돼요. 절대 밥 먹지 마세요. 아셨죠? 먹으려고 하면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먹으세요. 자, 토지가 어떻게 유사하지 상이합니까? 똑같이 유사한 항목이지. 그 토지하고 이 토지하고 무슨 뭐 금때 둘러놨나? 그냥 똑같은 토지야. 그죠? 근데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쓰고 있는 주차장은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주차장이지. 그지? 내가 토지가 쓰고 있는 주차장은 내가 이용하는 토지지. 근데 저기는 저 토지는 내가 영업활동에 전혀 이용 안 하지. 그냥 사놓고 묻어놓은 거지. 그렇죠? 그럼 저거는 투자부동산이야. 근데 이거는 토지라 그래야 돼. 중요하지? 유사한 항목인데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하면 이걸 구분해 줘야 돼. 뭐라고? 얘는 토지라는 이름을 써야 되고 쟤는 투자부동산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고. 알았죠? 그게 유사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중요하면 이름을 구분해서 써야 된다 이 소리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예. 자, 시간 끌지 말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에 5번은 누구예요? 상계죠. 상계는 뭐야? 상계는 서로 까빙하면 안 된다 이 소리잖아요. 상계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알았어요? A와 B를 상계 처리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갔죠? 다시 말하면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 처리함으로써 순액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요. 우리 회사가 대여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대여금 빌려준 돈이죠. 근데 차입금이 80만 원이 있어요. 차입금 빌려온 돈이죠. 그러면 대여금과 차입금은 줄 돈 받을 돈 아니야? 그럼 줄 돈 받을 돈을 상계해갖고 대여금 2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해. 그래도 재산상에는 문제가 안 되지. 왜? 받을 돈이 100만 원이고 줄 돈이 80만 원이면 까빙이 뭔지 알죠? 까빙하면 20만 원 남잖아. 그 대여금 20만 원. 이래도 되지. 그래도 순재산에는 문제가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총액으로 표시하라 이거야. 총액으로. 알았어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서로 상계 처리하지 마라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한국재테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됐죠? 상계하면 안 됩니다.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총액으로 표시하라 이 소리야. 알았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계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았어요? 뭐가 있냐? 보세요.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우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평가계정이지. 자산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이야. 두 번째,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손실충당금 이거 불량채권이잖아. 이거 우리 쓸 때 어떻게 써? 매출채권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매출채권 100원 쓰고 그 밑에다가 손실충당금 10원 해갖고 빼면 90원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거는 상계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정당한 거야. 알겠어요? 알았죠? 평가 계정을 해당 계정 아래에서 상계하는 것은 상계로 보지 않는다. 됐나요? 네. 자, 이와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요거 나왔었어요.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을 상계하는 것은 상계로 본다 안 본다? 상계로 보지 않는다.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6번. 자, 6번은 누구야? 보고빈도.
보고 빈도. 보고 빈도는 뭐야? 보고 빈도는 기업이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하는 거죠. 네, 보고 빈도는 적어도 1년마다 하라는 겁니다. 1년마다 보고하라 이 소리예요. 적어도 1년마다 보고할 것. 적어도 1년마다 보고한다. 전체의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을 한다. 됐죠? 다만 이 보고일은 변경될 수 있어요. 됐죠? 보고일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보고기간 종료일을 변경하여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을 1년을 초과하거나 또는 미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공시한다. 보고기간은 변경할 수 있어. 알았어요? 그럼 변경되면 왜 변경됐는지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유를 알려줘야 돼. 두 가지야. 1년이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를 써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기간이 달라졌잖아요. 기간이 달라지면 전기와 단기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지? 봐봐. 기간이 이렇게 됐어. 지금까지 계속 12개월로 계속 했어. 근데 여기 와서 부득이 6개월로 했어. 몇 개월로 했다고요? 부득이 6개월로 보고 단위를 바꿨다고. 그럼 전년도 12개월분하고 단기 6개월분은 비교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6개월분하고 12개월분이 어떻게 비교가 되냐. 안 되죠.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전체의 재무제표는 1년마다 보고한다. 알았어요? 그 다음 비교 정보야. 비교 정보. 비교 정보라는 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재무제표는 전기 재무제표와 단기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된다.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이 소리예요.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봐봐. 자, 이게 재무상태표라고. 재무상태표.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여기가 계정과목, 여기가 단기분, 여기가 전기분. 됐어요? 그러면 현금이다.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잖아. 단기에는 1,000원, 전년도에는 700원 이렇게 비교해줘라 이 얘기야. 알았어요? 전기 재무제표를 단기 재무제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보세요. 이 회사는 전기에는 현금이 700원이었죠. 근데 단기에는 현금이 1,000원이죠. 그럼 전년도보다 현금 보유량이 더 많아졌죠. 그럼 유동성이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유동성이 좋아졌다는 거 알 수 있죠? 부도율이 낮아졌다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내 돈을 받는데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좋아졌다는 거야. 그런 정보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전기과 단기 거를 비교 정보 해줘야 돼요. 다만 여기서 금액만 비교 정보를 하는 게 아니야. 금액만 비교 정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 정보도 비교 대상이야. 알겠어요? 서술형 정보도 비교를 해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하다면 모두 서술형 정보도 어떻게 한다? 비교 정보에 포함한다. 그럼 여기 서술형 정보는 뭐야? 금액이 아니라 문자로 써내려가는 정보 있잖아. 서술된 정보. 서술은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글로 표현한 정보도 비교 정보에 포함돼야 된다 이 소리야. 알았어요? 금액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8번입니다. 8번은 뭐예요? 표시의 계속성이에요. 뭐라고요? 표시의 계속성. 표시의 계속성이야. 네? 그러면 재무제표의 표시, 항목의 표시, 분류 표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기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매기 동일하게 표시하라. 표시 방법이 자꾸만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표시 방법이 자꾸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결국 분류 방법의 표시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는 거지.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있다 그래. 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맥이 동일하게 하라는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거지.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음의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표시 방법을 분류하라. 그럼 그때는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때는 바꿔라 이 소리야. 알았어요? 가능하면 표시 방법은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안 바꾼다. 잠깐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잠깐만 바꿔버리면 정보 이용자들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번 정해졌으면 정해진 걸 계속 사용하라 이 소리야. 그렇지만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바꿔라 그러면 바꿔야 된다 이 소리야. 알았어요? 두 번째는 사업 내용이 유의적인 변화. 사업 내용이 변화됐어요. 또는 다른 표시나 분류 방법이 더 적절하다. 그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사업은 번데기 장사만 해왔잖아 지금까지.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할 때 번데기 사업에 대한 내용만 재무제표를 표시해주면 되지. 근데 사업이 하나 추가됐잖아. 뭐가? 번데기만 파는 게 아니야. 그 옆에다 호떡도 팔잖아 이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사업 내용이 추가돼갖고 변했지. 그럼 전년도에 작성한 항목의 표시를 그대로 해주면 안 되잖아. 바꿔서 해줘야지. 그런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 이 소리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항목의 표시와 분류가 바뀌는 것은 이거는 정책 변경에 속해요. 중요한 거예요. 정책 변경이야. 자, 재무제표 항목의 분류, 표시와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는 뭐다? 정책 변경으로 본다. 알았습니까? 정책 변경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봐봐. 여기 잠깐 봐봐요. 재무제표 작성할 때 여기 뭐라고 썼어요? 항목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름을 썼잖아. 에?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 근데 다음 연도에 가서는 뭐라고 써? 현금과 예금 그렇게 써. 그래도 정보 이용자들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가서는 또 어떻게 써? 그 다음 연도에서는 현금 및 그의 악당들이라고 써. 그래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 그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지 마라 이 소리야. 한번 정해진 항목의 분류 표시는 어떻게 해라? 가능한 한 맥이 동일하게 적용해라. 알았어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류 변경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할 때, 또는 변경된 재무제표가 보다 더 더 좋다. 이해갔어요? 적절하다. 그럼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네, 이러한 변경은 무슨 변경이다? 정책 변경이다. 알았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네, 필수 기재사항. 이건 읽어보셔야 돼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필수사항이에요. 알았죠?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필수사항이다. 자, 우리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교재 540쪽. 540쪽의 문제 봅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1번. 자,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맞죠? 2번.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 없다. 맞아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제공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재무제표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충족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됐다고 기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맞았죠? 네, 4번. 자,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괄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거죠. 자,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 기업이 보고 기간을 52주로 하는 보고 관행은 금지된다가 아니라 허용된다. 왜? 52주가 뭔데? 52주가 1년이에요.
예? 1년은 며칠이야? 아, 빨리 얘기해. 1년은 며칠이야? 365일. 그럼 1년은 몇 달이야? 1년은 몇 주야? 52주. 주, 1주, 2주, 3주. 52주. 52주가 1년이라고. 알았어요? 예. 1년은 몇 분기야? 4분기. 다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라고. 자, 5번.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 그게 밑줄 쳐. 모든 금액. 됐어요? 밑줄 쳤어요? 거기다 써요. 서술형 정보 포함. 서술형 정보 포함하는 거예요. 예, 비교 정보를 표시한다. 맞고요. 자, 2번. 역시 옳지 않은 거라고 물어봤죠? 옳지 않은 거야. 1번.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는 거예요. 예, 2번. 자, 재무제표의 표시 통화는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우리는 1000단위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봐요. 어떤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할 때 여기 봐봐요. 100만 원이면 123만 7,569원 이렇게 표시하는 회사가 있고 원까지 다 표시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그냥 1237 이렇게 표시하는 회사가 있죠. 1000단위로. 어떤 회사는 그냥 1원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 100만 단위로. 이해가서요? 그거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회사 규모가 크면 우리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표시해 줄까? 걔네는 그냥 억 단위 표시해도 크게 무리가 없죠. 왜? 영업이익이 보통 조 단위잖아요. 그죠? 조 단위니까 그냥 억 단위까지 표시해줘요. 1000만 단위도 잘라버려요. 그래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삼전전자가 있잖아. 삼전전자. 걔네도 억 단위까지 표시하면 되나? 왜 안 돼? 삼성이나 삼전이나 뭐가 달라? 똑같은 삼전인데. 그죠? 예.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예. 예를 들어 100만 단위로 표시할 경우 정보가 지나치게 누락되어 이해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략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정확한 거는 기업마다 다 다르지만 정확한 거는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까지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3번.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맞죠? 상계하면 안 됩니다. 구분하여 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맞고. 4번. 자, 4번은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갈 거예요. 5번.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죠?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 표시할 수 있다. 그죠? 중요하지 않은,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 틀리게 하려면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틀리려면 뭐라 해? 중요한 항목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자, 문제 3번.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것. 자, 요건 답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2번에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을 장부금액이라 그래. 우리는 장부금액을 갖다 쓰는 거잖아. 그죠? 총계정 원장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금액이 맞죠. 장부금액이라고 하고, 맞아요. 위험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위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알겠죠? 그 위험이 뭔데요? 부채. 부채는 위험한 정보 맞아 안 맞아? 그럼 재무제표상에 부채를 표시하지 않나? 표시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이거는. 위험 정보도 표시하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지금 빨리 읽으세요. 다 읽으셔야 돼 지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